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래는 깨끗이 씻고 다니는데 지금 양말을 3일째 못 갈아 신었습니다. 아주 찐득찐득합니다. 오늘 밤에 갈아 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카이스트가 20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바라는 한국의 미래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44%의 지지를 받은 1위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답은 충격적이게도 싹 망해버렸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도 불공정하고 부정의하고 불평등한데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어서 좌절한 청년들은 차라리 이 사회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꿈을 꾸지 못하는 사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청년이 도전하지 못하는 사회, 혁신이 있겠습니까? 이 사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 사회를 싹 바꾸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 대통령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5년간 실컷 부려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저 문재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하나를 바꿀 강한 힘을 주십시오. 저 문재인이 거대한 변화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저 문재인 경제 살려낸 경제 대통령, 일자리 문제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국민의 삶을 바꾼 대통령, 그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저 문재인 국민 통합 대통령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십니까? 요 앞에 분 들어보세요. 토대문 맞습니까? 촉구해야 대통령은 문재인 맞습니까? 토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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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대문. 5월 4일, 5일 여는데요. 사전투표일이죠? 그날 놀러 가시더라도 사전투표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신촌 유세를 보고
문재인 후보가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가 많구나.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뭐 20대나 30대에서는 거의 압도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 토론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사실 젊은 층의 인기는 안철수 후보가 더 있다고 많이 우겨왔었는데 언제? 예전에 지난번 선거 때만 하더라도 5년 전에 5년 전에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뀐 게 보면요, 이 젊은 층들이 일반적인 언론에서가 아닌 SNS나 다른 그 대한 언론의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하고 있고, 그게 누적돼서 지금의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저보다 조금 연배이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정보 내지는 최근에 들은 악담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5년 전만 해도 문재인 후보가 듣보잡이었어요, 젊은 층들한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난 4년 동안 쌓아온 문재인 후보가 해왔던 뭐 여러 가지 고행들도 있었고, 뭐 세월호 관련된 단식도 있었고, 또 그 후에 민주당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들 자체가 이건 정치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젊은 층의 인기는 단순한 열풍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다져진 인기라는 면에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지율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 양반 지금 거의 논평 수준인데요. 이거 뭐 지상파나 정편 나가도 하나도 끌리지 않겠어요. 아, 비주얼이 좀 끌린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이봐요. 언젠가 무슨 이민호? 송중기? 아니 이제 그때는 내가 그런 날이 올 줄 모르고 면상이 까지는 날이 올 줄을 모르고 이제 막 던졌던 건데, 아 조금씩 공개가 되면서 90% 이상 반응이 그래. 예. 아, 왜 외모가 목소리하고 이렇게 달라요? 나는 이 얘기를 어느 그 일부 계층에서만 하면 나 이거 여론 조작이라고 우길라 그랬는데, 모든 층에서 골고루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아, 이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아, 저 뭐 얘기 좀 새는데 우리 송 작가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맞아요. 그 뚱뚱함이 자기를 가리고 있지 지금. 뚱뚱함이 얼굴이 잘생기게 붙였어 지금. 원래 살이 많이 붙으면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그렇죠. 커지거든요. 그렇죠. 커지면 사람들이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이 이게 눈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요. 눈, 코, 입이. 그런데 이게 너무 크면 시선이 자꾸 분산되는 거야. 나는 어디로 주로 쏠려? 시선이? 볼살. 볼에 쏠려? 네. 아, 그렇지. 가끔씩 이렇게 한번 꼬집어지고 싶어. 근데 이런 점이 지금 후보들한테서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빨리 화제 돌리는 거 봐. 네. 맞아요. 네, 지금 왜냐면 이 젊은 층들이 포스터나 그 후보자의 얼굴을 봤을 때 그 느끼는 느낌 자체가 있다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잘 다가가고 뭔가 젠틀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얼굴이 지금의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안철수 후보는 실망인 게 2, 3년 전에 이렇게 웃는 낯으로 이렇게 그 뭐 청년 콘서트 하고 나올 아니, 때만 5년 하더라도, 전이요. 5년 전. 그러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그 사람이 호인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 아저씨 맘 좋아 보여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정치에 좀 때가 좀 묻고 나더니 그 인상이 다 없어지고 맞아. 막 굉장히 권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요즘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보면 짜증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거 연기력이 안 되더만. 연기력이 안 돼. 본인의 감정을 숨기질 못하더만. 예전에 청춘 콘서트 할 때는 그 총 기획자가 시골이사 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파보니까 윤여준이에요. 아하. 윤여준이 총 기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출연을 둘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윤여준 씨가 그 당시 뒤에서 그걸 기획했다는 얘기는 대선 직전까지도 설로 있었어요. 이 부분이 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띄운 거고, 요걸 정치로 몰고 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냥 윤여준 씨의 포지션이 그 친이 쪽하고 정부 안에서 어느 정도 그 포지션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우 논란설이 이 확대가 안 되고 그때는 잘 안 알려졌던 것이죠. 배우 논란설. 배우설 논란. 배우설 논란. 배우설로.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는 문재인 후보가 왜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을까? 근데 일단은요, 저는 그 젊은 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거나 정보가 없거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이미지라고 보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은 되게 뭐든지 잘할 거야. 또는 좋아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만 실수한 거는 이렇게 숨겨주고 싶고 잘하는 것만 확대시켜주고 싶고 이런 건데, 왜 그
집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은 친척이지만 인사도 별로 안 하고 싶은 친척이 있는데 집안 전체적으로 보면 삼촌이라고 쳐. 나한테는 할머니고 문재인 후보한테는 어머니인 엄마한테도 효도 되게 잘하고 조카들한테도 용돈 잘 나눠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슨 카운셀링 같은 거 하면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럴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문재인 후보는. 그러니까 연령대로만 따지면은 40대 후보 뭐 지금 거의 없지만 더 젊은 사람 인기가 있어야지.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젊은 층들은 그 사람의 태도나 그런 어떤 지금까지 행동들을 보면서 아, 저 양반은 사람이 좋다는 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엔 장점이에요. 사람 자체가 인간적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채는 것 같고요. 저희들 방송에서 경험자들이 계속 택시 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택시 타서 그 정말 꼴통스러운 그 기사님 나이 좀 드셨는데요. 자기 아들은 문재인 지지하는데 자기는 안철수지지. 문재인은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능하대. 실제로 그랬어요. 내가 그때 그 국민TV 민정당 방송하고 돌아오면서 탔던 택시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철수는 능력 있대. 근데 그게 어제 나간 방송에서 야수님도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 이거 구전 홍보단이 있구나. 똑같은 내용을 계속 돌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그 택시 적어둘 걸 그랬던 게 일관되게 똑같은 매뉴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신촌에서의 그 인기 정말 가보지는 못했고 그 시간에 방송했으니까 대단합니다. 예, 대단했고요. 신촌에서 방금 전에 지금 나왔던 주제와 비슷한 게 신촌에서 피켓팅이 나왔는데 그 피켓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피켓을 써와서 손피켓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얼굴이 안 보다. 얼굴이 안 보다. 예. 그러니까 요즘 그 문재인 후보 보고 얘기하는 게 얼굴 패권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얼굴 패권주의.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맞아요. 걸 느끼는 건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중요하다고. 예. 이제 이걸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무슨 후보가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하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까먹고 있는 거죠. 그걸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호감도가 느껴지면 못생겨도 잘생겨 보여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호감도 느끼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호감도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귓속으로. 맞아요. 그리고 그 유세장에서 문재인 후보가 했던 두 가지 워딩이 그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뭐 이 정치사에서 이전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 워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젊은 층한테 고통 분담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가장 힘든 세대는 젊은 층이에요. 일단 취업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안 좋은 노동 환경, 취업 환경,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년 이상 직장을 갖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 그 일반 유권자들하고는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동안에 기대해왔던 내용들이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이 실효를 거두고 또 그 실효에 대한 어떤 그 기대 효과를 청년들이 어느 정도 좀 인식하고 좀 믿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신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강남하고는 다르게 왜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신촌은 뭔가 좀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이고 거기에서 35,000명 모였다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예전에 선거운동 재밌지 않았어요? 대규모 유세에서 무슨 보라매 공원, 뭐 여의도 네. 광장 뭐 예. 이렇게 유세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선거법이 바뀌면서 그런 유세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5,000명 정도면은 서울광장 잔디밭을 꽉 채운 정도가 35,000명 정도 되거든요. 신촌이 일요일날 그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 길에. 이 신천이 4월 19일에는 남재준 후보가 있었고 20일 날은 홍준표가 연타로 때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차가 댕겼어요. 유세장 앞으로 버스를 세워놓고 있는데 앞으로 차가 다녔다고. 근데 지금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계 화면을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미래 같은 걸 봤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20대 한 초반 중반에 한번 찍기 시작한 투표 성향은 사실 웬만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안 바뀝니다. 평생 간다고요.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당장 후보의 나이는 후보들 중에는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령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대통령 가기 딱 좋은 나이잖아. 60대 한 중반쯤 되면은.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영입했던 인사들 또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장년층이나 인기가 있을 법한 정당을 젊게 좀 약간 탈바꿈 시켜놓은 게 있잖아요. 그 느낌과 함께 뭐 연령대는 조금 더 높다고 해도 굉장히 젊은 이미지로 민주당의 미래를 봤는데 왜 선거 유세장 가면은 동원된 듯한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선 피켓팅 만들고 화면을 보면은 다 대부분 젊은 20대 좀 나이 좀 들어야 한 40대 요 느낌의 사람들이 꽉 채우고 있는 걸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곳의 인기가 물론 야도이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의 치우침 없이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번 선거 이기는 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선거도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뿌리 저는 그걸 봤어요. 하여튼 일자리 공약의 실천과 최저임금에 대한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이 정상화를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당겨줄 수 있는 역할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토론회를 가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무슨 복지의 차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거야. 상대방 토론자가 이런 그래서 이거 없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최악의 법이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 가이드가 기업주나 고용주가 처벌 안 받으면서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 그렇지. 그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봉이 됐든 10년이 된 누가 됐든 신규 채용이 됐든 다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건 받아봐야 생활이 안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만일 최저임금법을 보장을 한다면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빨리 도입을 해야 그게 최저임금을 그만큼 달라는 거지 다른 사람은 임금을 다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그 결혼해놓고 난 상태에서 근로를 시키자는 거야. 근데 지금 최저임금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고. 다 20대, 30대에 있는 이 청년 구직자들이 다 그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인들의 인식이 전환이 꼭 필요하고, 이번 아마 대선을 통해서 논점이 됐던 이 임금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다음 정부에서 곧 만들어질 새 정부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노동 관련된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아주 상세하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고요. 최저임금은 말맞다나 그 이하로 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는 보장해줘야 된다. 생존의 차원에서 나오는 임금이거든요. 그거를 복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서울시민 여러분, 저 문재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하나를 바꿀 강한 힘을 주십시오. 저 문재인이 거대한 변화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저 문재인 경제 살려낸 경제 대통령, 일자리 문제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국민의 삶을 바꾼 대통령, 그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저 문재인 국민 통합 대통령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십니까? 요 앞에 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청년이 꿈을 꾸지 못하는 사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청년이 도전하지 못하는 사회, 혁신이 있겠습니까? 이 사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 사회를 싹 바꾸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 대통령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5년간 실컷 부려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래는 깨끗이 씻고 다니는데 지금 양말을 3일째 못 갈아 신었습니다. 아주 찐득찐득합니다. 오늘 밤에 갈아 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카이스트가 20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바라는 한국의 미래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44%의 지지를 받은 1위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답은 충격적이게도 싹 망해버렸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도 불공정하고 부정의하고 불평등한데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어서 좌절한 청년들은 차라리 이 사회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대문 맞습니까? 족보해야 대통령은 문재인 맞습니까? 부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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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 5일 여는데요, 사전투표일이죠. 그날 놀러 가시더라도 사전투표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신촌 요새를 보고 문재인 후보가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가 많구나.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뭐 20대나 30대에서는 거의 압도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 토론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사실 젊은 층의 인기는 안철수 후보가 더 있다고 많이 우겨왔었는데 언제? 예전에 지난번 선거 때만 하더라도 5년 전에 5년 전에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뀐 게 보면요, 이 젊은 층들이 일반적인 언론에서가 아닌 SNS나 다른 그 대한 언론의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하고 있고, 그게 누적돼서 지금의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저보다 조금 연배이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정보 내지는 최근에 들은 악담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5년 전만 해도 문재인 후보가 듣보잡이었어요, 젊은 층들한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난 4년 동안 쌓아온 문재인 후보가 해왔던 뭐 여러 가지 고행들도 있었고, 뭐 세월호 관련된 단식도 있었고, 또 그 위에 민주당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들 자체가 이건 정치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젊은 층의 인기는 단순한 열풍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다져진 인기라는 면에서 이건 굉장히